이전 영상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묘약인 세로토닌의 발견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는 멘탈관리법의 멘붕 박사 박준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몸에게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라고 주문하는 방법으로 햇빛을 활용하는 방법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체험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알아볼 몸에게 세로토닌 생산을 주문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세로토닌 생성에 효과 있는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땀을 흘리는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할 경우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뇌에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전달해 주어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한 연구에서 7주 동안 매주 3시간 정도 운동을 한 집단과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약을 투여한 집단을 비교해 보았더니 두 집단의 세로토닌 수치 상승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약물 부작용 걱정 없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운동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또 다른 운동에는 리듬 운동도 있습니다.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일정한 동작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는 리듬 운동은 뇌관을 자극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시면서 산책만 하셔도 세로토닌 충전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운동해야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기분이 나아진대. 당장 나가서 운동해. 라면서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나가서 뛰게 하시면 세로토닌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곰에게 쫓겨뛸 때도 뛰는 거고 먹이를 쫓을 때도 뛰는 것은 똑같지만 뛰는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싫은데 억지로 뛰게 되면 곰에게 쫓길 때처럼 뛰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로토닌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운동으로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자 하실 때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유명한 실험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연구진은 호텔방을 청소하는 하우스키퍼 분들의 활동을 하나하나 나누어 칼로리 소비량을 측정했습니다. 이를테면 매트리스를 들고 시트를 갈면 몇 칼로리, 두꺼운 이불을 털면 몇 칼로리 등으로 칼로리 소비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냥 관찰했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활동이 몇 칼로리의 운동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4주 확인해 보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하는 활동이 몇 칼로리의 운동 효과를 내는지 알고 한 그룹은 몸무게도 줄어들었고 체지방도 낮아졌습니다. 이들의 다른 운동량에는 변화가 없었고 바뀐 건 단지 하우스키핑이 노동이 아니라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운동할 때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하면서 싫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기에 운동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다 힘든 순간이 올 때도 나는 세로토닌을 충전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운동하시면 운동 효과를 한층 더 높여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생산량을 높이는 네 번째 방법은 현재와 접촉하기입니다. 울창한 숲길을 산책할 때는 나뭇잎이 바스락 부스러지는 촉감이나 소리라든지 피톤치드가 가득한 냄새나 새소리 등 오감각을 자극하는 자극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감각 체험들을 만끽하다 보면 괴로웠던 생각이나 미래 걱정에 빠져들지 않고 현재와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현재와 접촉이 늘어날수록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마음은 편해지곤 합니다. 많은 경우 현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도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거나 또는 TV나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밥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나 혀에서 느껴지는 맛에 초점을 두고 감각을 느끼며 현재와 접촉할 수 있으면 음식 맛도 만끽할 수 있을 뿐더러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될 수 있을 텐데요.
안 그러려고 해도 마음의 리모컨이 과거와 미래 생각 채널에 자동적으로 맞춰지면서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현재와 접촉하기 어려울 때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현재와 접촉을 늘려주는 훈련 방법으로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검증받고 살아남은 하루 10분 명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세로토닌 충전을 위한 명상은 간단한데요. 그저 눈 감고 앉아서 10분 정도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숨 쉴 때마다 배가 불룩해졌다가 꺼지는 것만 바라보고 계셔도 됩니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뇌가 지루해하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마음의 스크린에 수많은 잡념을 떠올리며 클릭해서 잡념 시청을 당장 시작하라고 꼬드길 텐데요. 잡념에 빠져들었다가도 알아채시는 순간 마음의 초점을 호흡으로 돌이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른 곳에 출장을 떠났다가도 알아채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현재와 접촉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생각에 빠져들었다가도 다시금 현재와 접촉할 수 있는 마음 근육이 훈련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10일만 명상 훈련을 해도 현재와 접촉하는 뇌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도 처음 명상을 해보려 했을 때는 3분만 앉아 있어도 지루해서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았었는데 한 달쯤 넘어가니 잡념이 들다가도 호흡으로 초점 맞추기가 나아져갔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안개가 낀 듯이 머리가 흐릿하던 느낌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머리가 한결 맑아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은 옥시토신 활용하기입니다. 옥시토신은 친밀한 사람과 함께 있거나 대화를 나눌 때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될수록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됩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옥시토신이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꼭 사랑에 빠지지 않더라도 옥시토신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을 활용하는 방법은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화나 수다 떨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고 난 후에 돌아서면 무슨 얘기를 했나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수다가 즐거웠다면 열심히 옥시토신을 생산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친한 사람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의외로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도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는 긴장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극심한 대인공포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배낭여행 경험이 있었던 분들에게 가장 기억나는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멋진 풍경이나 특이한 체험 또는 맛있는 음식을 꼽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모르는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나 그들에게 받았던 친절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시토신을 생산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스킨십을 들 수 있습니다. 피부 접촉은 유아의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큐베이터 안에 미숙아들에게 하루 45분씩 10일간 어른손가락으로 온몸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접촉감을 주어봤더니 체중이 빨리 불어나 접촉감을 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퇴원도 빨랐고 퇴원 이후에 성장 속도도 빨랐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스킨십은 조심해야겠지만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과는 서로 꼭 안아주기만 하셔도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마사지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세로토닌을 30%나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심리학하는 아빠로서 피부 접촉의 긍정적 효과를 절감해 왔기에 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잠들기 전에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마사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반려동물 키우기를 들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종류는 다양한데 눈을 마주치고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이어야 옥시토신 분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에는 애인도 없고 반려동물도 키우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옥시토신 생산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옥시토신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따뜻한 느낌을 체험하기만 해도 분비됩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껴안고 자던 푹신한 목화섬 이불이 있었는데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이불을 껴안고 있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아니면 뜨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따스한 찻잔을 손으로 움켜잡고 있기만 해도 따스한 느낌이 느껴지면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같이 놀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노래방에 가서 목청이 찢어져라 노래를 하시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놀든 누군가와 같이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세로토닌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밤에 도심의 상가 쪽에 갔다가 관광버스 여러 대가 대기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지인에게 한국 사람들은 야심한 밤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관광버스들은 학원이 끝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는 학원 버스들이었는데 진상을 알게 된 외국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고 합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잘 노는 아이들은 옥시토신과 함께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생기가 돌게 되고 세로토닌 공급량이 충분할수록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멘탈 요소인 집중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에게 세로토닌 생산을 주문하는 5가지 방법으로 햇빛이나 운동을 활용하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체험이나 현재와 접촉을 늘리는 방법 또는 옥시토신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편안한 마음을 누리기 위해 세로토닌 생산량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짬을 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세로토닌 충전법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치여 마음의 여유가 적어져가는 순간에 미리 작성해 놓았던 리스트를 살펴보시면서 몸에게 세로토닌을 생산하라고 공장장으로서 오더를 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갈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